푸른 하늘과 바닷빛의 매력에 빠진다. 세계 3대 미양 대표 도시 시드니. 이곳에는 젊음과 에너지가 가득하다. 파도에 몸을 실어 바람을 만끽하고 지상에 노출된 단일암괴 중 세계에서 가장 큰 지구의 배꼽 울룰루에서 밤하늘의 수놓인 별들을 감상한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사막을 보러 떠나는 여행. 오스트레일리아로 떠나보자. 나는 인천공항을 출발해 약 11시간 만에 오스트레일리아의 대표 도시 시드니에 도착했다. 이탈리아의 나폴리,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와 함께 세계 3대 미양으로 손꼽히는 시드니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장 큰 도시다. 200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오페라 하우스는 시드니의 아름다움을 한껏 드높이고 있다. 남반구에 위치한 오스트레일리아는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여서 이제 막 봄과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다. 나는 오페라 하우스에서부터 여행을 시작하기로 했다. 오페라 하우스 앞 광장에는 세계 각국의 여행객들이 모여 있다. 그 중에서도 유독 결혼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이 눈에 띈다. Where are you from? Vietnam. Vietnam. All right. Why do you choose here? This is the world famous area. Famous area. Opera House. 저 멀리 광장 밑에도 웨딩드레스를 입은 사람이 보인다. 그런데 뭔가 조금 이상하다. 신부만 사진을 찍고 있다. 신랑은 어디로 간 걸까? So beautiful. Thank you. Just a photo shoot. Just a photo shoot, Yeah. not a wedding? No, no way. I'm the designer who designed this dress. Oh, really? Okay. Yeah, she's a fashion designer. Okay. It's the first wedding dress for me. I do it. I have to come here to post that I am Australian fashion designer, to take my first photo shoot for the first wedding dress I made near to Opera House. Ah, Yeah. 시드니는 페리라는 여객선을 대중교통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곳 서큘러키는 페리 운행의 종착점이자 출발지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그런데 한 식당 주인이 나를 부르며 다가온다. Hello, welcome to Sydney, Australia. They're not mine, they're wild. They just come when they want to come, and what they do is they're going for the sugar. They're sugar fanatics. And it's not my pet, they're wild. 꼭 이 시간만 되면 항상 두 마리가 짝지어 식당을 온다고 한다. 도시 한복판에 이런 야생새가 날아온다니 두 눈으로 보고도 쉽게 믿겨지지가 않는다. 다시 길을 걷다가 우연히 몸에 무언가를 칠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다. 발끝에서부터 시작해 온몸에 물감을 칠하고 있는 이 남자. 바로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 에버리진이다. what are you painting on your body at the moment? Okay, these represent 7 rivers. 7 rivers of my community of North Queensland. Yes. Why is it yellow? The yellow represents, Sun. yes, So yellow. because we are the East Coast people, the people of the East Coast. The yellow here to represent the sunrise. Because the sun rises in the east, it goes down in the west. Yeah. It's just food for thought, ladies and gentlemen.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원주민들은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유럽으로부터 대거 유입된 백인들이 이들을 황량한 오지로 내쫓고 사회적으로 수많은 차별을 가했다. 50만 명이 넘던 원주민들의 인구는 한때 5만 명까지 줄어들었던 적도 있지만 그럴수록 이들은 고유의 문화를 지키고 보존하며 지금은 오스트레일리아의 구성원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공연을 마친 에버리지니에게서 당당함이 느껴졌다. 오페라하우스 못지않게 시드니의 명물 중 하나인 하버브리지. 이 철근 다리 위에는 오스트레일리아 국기와 함께 원주민 깃발이 개양돼 있다. 원래는 오스트레일리아 국기와 시드니가 속한 뉴사우스웨일즈 주기가 나란히 개양돼 있었는데 올해 초 국가 통합을 위해 주기 대신 원주민 깃발을 영구적으로 개양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철근 다리 위를 직접 올라가 볼 수도 있다는데 나도 도전해보기로 했다. 하버브리지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꼭 이 안내소에 들러 등록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윌 스미스와 오프라 윈프리 같은 유명 연예인들도 체험할 만큼 하버브리지 클라이밍은 유명 관광 상품이다. 안전상의 이유로 한 번에 최대 14명이 한 팀이 돼 올라가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자동차가 다니는 다리 위를 걸어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준비가 꽤 철저하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각종 장비를 챙기는 동안 나는 왠지 긴장이 되기 시작한다. 그런데 안내 직원이 갑자기 내게 손수건을 건넨다. 안내 직원의 농담에 긴장됐던 마음이 다소 누그러졌다. 이 문을 열고 들어서면 드디어 하버브리지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 나온다. 나의 안전을 책임져줄 안전끈을 벽에 붙은 로프에 체결하면 모든 준비는 끝. 그런데 이 줄 하나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걱정되는 마음으로 등반을 시작한다. 제일 먼저 파란 하늘이 나를 압도한다. 본격적인 등반을 하기 위해 다리 상부 아치를 향해 천천히 계단을 오른다. 내가 오르는 오늘의 코스는 상부 아치를 따라 높이 134m의 다리를 2시간 반에 걸쳐 등반하는 여정. 아치에 오르자 다리 밑 모든 풍경이 작게만 느껴진다. 1932년에 완공된 세계에서 4번째로 긴 하버브리지. 그런데 계단이 정말 많다. Excuse me, how many steps are there? There's 1,392 steps. 1,000. 392 steps. 300. 차가 달리는 8차선의 도로가 훤히 내려다 보여 다리가 후들거린다. 너무 높아서 지금 촬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떨립니다. 근데 계속 계단은 있어서 일단은 올라가 보겠습니다. 결국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Are you okay every day? Am I okay? Yeah, I mean the heights thing, it is high. Like the top of the bridge is 134 meters. So the heights thing's not everyone's cup of tea, but
with the safety and all the equipment that we use, it's not dangerous. It can be nerve-wracking, but a lot of people get up here and find that it's a very gradual incline, so people often surprise themselves. 그렇게 오르기를 1시간여.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보이는 에버리지니 깃발. 그리고 넓게 펼쳐진 시드니의 풍경이 인상적이다. This is the best view of Sydney. We really connect to the heart of the harbour here from the very top of the bridge. If you look out, you'll see past Garden Island, which is where the Navy boats are. Further up that way, into the distance, you'll see a dip in the horizon out towards the ocean. That's where Bondi Beach is. Bondi Beach. Obviously, you've got the Opera House here. And also, I think you has a very good office here. Yes, it's the perfect office. Yeah. A lot of people use it, all the cars and stuff as well. But no, I never get sick of this view. It's amazing. It's so good. 긴장했던 것도 잠시. 낮은 건물 덕분에 더 돋보이는 시드니의 파란 하늘과 구름을 두 눈과 마음에 천천히 담는다. 하버브리지의 여운을 뒤로하고 다리 위에서 봤던 바다와 맞닿는 곳 본다이 비치를 찾았다. 남태평양으로부터 밀려오는 높은 파도 덕분에 본다이는 젊은이들이 바람과 파도를 벗삼아 서핑을 즐기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본다이라는 이름도 원주민 언어로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는 파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이렇게 바다 바로 옆에 수영장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전망 좋은 이 수영장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이 한껏 여유를 즐기고 있다. 나는 본다이 거리를 먼저 둘러보기로 했다. 마침 거리 한편에 마켓이 열려 들어가 보기로 했다. 매주 일요일마다 열리는 본다이 마켓은 개성 있는 잡화와 앤티크한 소품들을 팔고 있다.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인 이곳에는 봄꽃이 벌써 나와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진다. 그런데 꽃향기를 즐기는 것도 찰나 바로 옆에서 맛있는 냄새가 온 마켓을 가득 채운다. 보고만 있어도 군침이 돌고 코를 자극하는 고소한 냄새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 같다. 좋은 여행지도 배가 불러야 구경할 맛 나는 법. So, could you recommend something special? Oh, is ham cheese and mushrooms. Ham cheese mushroom. Amazing. With buckwheat, it's so good. It's my favorite one. 가장 좋아하는 메뉴라는 말에 속는 셈 치고 크레이프를 하나 주문해 본다. 그런데 이 청년들의 말투도 그렇고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이 아닌 것 같다. I'm sorry, where are you from? We're from France. French. Yeah, Ah. we're a French team. 프랑스 북서부의 브르타뉴 지방에서 왔다는 이 청년. 지도를 꺼내 자신의 고향 위치를 내게 알려준다. It's good. Working holidays since 2 months together. Yes. We don't know together at the base. We meet this guy in the hostel. 그러고 보니 이 마켓에는 다른 나라 국기와 나라 이름을 건 가게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이들은 왜 오스트레일리아로 건너온 것일까?
Was there any special reason you picked this country? Because good salary. Yeah, and you know, for starting a world tour, it's good to start making money and then enjoy and traveling around. So yeah, that's why we decided to start by Australia. Bondi Beach. 이들과 대화하는 사이에 어느덧 주문한 크레이프가 완성됐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먹어보는 프랑스 크레이프. 계획에 없던 음식을 우연히 만나보는 것도 여행의 진짜 묘미가 아닐까? 크레이프가 입에서 살살 녹는다. 나는 본다이 거리의 상점들을 조금 더 둘러보기로 했다. 상점들 중에 나의 눈길을 사로잡은 가게가 있었으니 바로 이 지역의 사진들을 전시한 사진 갤러리다. 에메랄드색 바닷빛과 파란 하늘색이 인상적이다. So everything is taken by Eugene Tan. So for 23 years, Eugene has always taken photos of Bondi, documenting the beach every day. So every day there's a new, it changes. He'll shoot it from a helicopter, he'll take it from the south end, from the north end. It's always changing. 나는 갤러리 맨 끝에 한 사진 앞에서 발길을 멈췄다. 바로 서핑 사진이었다. 파도 위에 우뚝 선 서퍼의 모습이 자유분방해 보인다. 파도가 이렇게 역동적이었나 하는 생각에 저 파도 위를 자유롭게 가르는 나를 상상해 본다. 나는 곧바로 바다로 나가 서핑에 도전해 보기로 했다. 시드니 서핑의 성지답게 이미 많은 서퍼들이 서핑을 즐기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날씨가 쌀쌀하다. 서핑을 하기에 춥지는 않을까? 마침 서핑을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Is it cold? No, No? because the wetsuit is also. Is it good day for surfing today? Yes, for sure. There are good waves. So, Good wave. Bye. yes. Went very well. Okay. 관광객의 말에 용기를 얻고 나는 무작정 서핑 강습소를 찾았다. Hello. Hello. 입구에서부터 격하게 나를 반겨주는 서핑 강습소 직원. 이 강습소에서는 서핑에 필요한 모든 것을 대여해주고 서핑 교육까지 맡아준다. 나는 곧바로 서핑 전용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바다로 향한다. 세계 각국에서 서핑을 즐기기 위해 모여든 관광객. 특히 유럽에서 온 관광객이 가장 많았다. 바다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한 설명을 듣고 우리는 기본 동작을 연습한다. 그런데 엎드리고 일어나는 동작만 하면 되는데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생각보다 높은 파도. 과연 나는 오늘 이 파도를 자유롭게 가를 수 있을까? 의외로 물은 차갑지 않다. 하지만 파도에 맞서서 가만히 서 있기조차 쉽지 않다. 아등바등 애써보지만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 Perfect. 나도 본격적으로 도전. 역시나 쉽지 않다. 마치 세탁기 안을 돌고 있는 기분이다.
1시간여를 그렇게 고군분투했을까? 잇따라 이탈하는 사람도 생겨난다. Exhausting, but great. Did you stand up? Yeah. Yeah. Many times. Many times. Yeah. Wow, that's good. But I had done surf before in my life. Yeah. Like in France, Morocco. I'm proud of me. Yeah. 나도 심기일전에 다시 도전해본다. 강습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파도에 몸을 맡긴다. 나는 과연 파도 위에 한 번이라도 설 수 있을까? 결과는 대성공! 찰나 같은 순간이었지만 파도를 가르는 서퍼들의 해방감을 잠깐이나마 맛봤다. 본다이는 내게 자유를 주었다. 시드니에도 저녁이 찾아왔다.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록스 지역에는 해가 지자 음악이 끊이지 않는다. 원래 이 지역은 18세기 당시 영국이 국토 바깥에 죄수들을 수용하기 위한 땅을 개척하려다가 발견한 곳이다. 사실상 범죄자와 불량배들을 위한 땅이었던 셈이다. 그랬던 지역이 지금은 각종 행사가 끊이지 않는 소위 핫플레이스가 됐다. 오늘은 무슨 특별한 날인 걸까? So this is the Sydney Fringe Festival and we are an independent arts festival, so we have about 500 shows taking place over 6 weeks all over Sydney. So there's theatre, music, comedy, dance, there's everything. And it's all about local artists and it's all new work made in Sydney. 코로나19로 인해 2년 만에 다시 사람들이 모인 이 지역. 시드니의 아마추어 예술가들에게는 오늘이 자신들을 대중에 알리고 돈을 벌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한다. 무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들이 노래를 부르는 그곳이 곧 무대가 된다. 흥이 나는 노래에 나는 발길을 멈춰 잠시 감상하기로 한다. 관객들도 덩달아 흥이 나고 각자만의 방식으로 음악을 즐긴다. 무명 예술가들이 스스로의 존재를 대중들에게 직접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도심에서 꾸준히 생기고 관객들도 끊임없이 호응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부러웠다. 나는 시드니를 한껏 더 즐기기 위해 록스 지역에서 멀지 않은 루나파크 놀이공원을 찾았다. (1935년에) 처음 문을 연 이 놀이공원은 규모가 큰 편은 아니지만 야경이 멋있기로 유명한 곳이다. 놀이공원에 들어서자 재밌는 그림이 먼저 눈에 띈다. 쓰레기통마저도 우스꽝스럽게 입을 벌리고 있고 인형 뽑기 게임장에도 피에로 모형이 하나같이 입을 벌리고 있다. 이쯤 되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What's the meaning of opening off? I think it's sort of like the old style from like the 1930s. They did this a lot with like clowns sort of stuff like that. So we're trying to do like a retro sort of style in the park. Like if you go to Coney Island, you'll see we have all kinds of like old rides and everything like that. But yeah, I think these are sort of just matching the style.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이 공간. 나는 관람차를 바라보며 한동안 이 공간을 관찰한다. 평소라면 보지 못했을 다른 사람들의 얼굴, 그리고 그들의 일상. 여행을 통해 나는 일상으로부터 벗어났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일상에서 놓치고 있던 많은 것을 여행을 통해 발견한다. 여유, 평범한 것들의 소중함,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의 시간. 그것을 깨닫기 위해 우리는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게 아닐까? 파란 하늘이 맞이한 아침. 나는 시드니를 떠나 야생동물원이 있는 더보를 향해 달린다. 차로 약 5시간을 달리면 야생동물을 볼 수 있는 더보 동물원에 도착한다. 이 동물원은 부지가 넓어 자동차를 타고 관람하는데 이렇게 고개만 돌리면 동물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 일부 동물들은 사파리 트럭을 타야만 볼 수 있는데 나는 일단 이 사파리 투어에서부터 동물원 구경을 시작하기로 했다. 동물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광활하게 펼쳐진 초원지대. 사파리 트럭이 출발하자마자 무리지어 있는 동물들이 눈에 띈다. 바로 블랙벅이라고 불리는 인도 영양모리. 한때 우리나라 동물원에서도 볼 수 있었으나 지금은 보기 어려운 종이기도 하다. 이 동물원에만 350종의 동물 5,000마리가 야생에서처럼 지내고 있다고 하니 이제야 비로소 진짜 오스트레일리아를 만난 기분이다. 이 장소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뭐니 뭐니 해도 기린이었다. 때마침 기린의 식사 시간. 기린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식사하는 장면도 처음이지만 기린이 혀로 콧구멍을 날름거리는 모습은 과연 오늘의 포토제닉감이다. 다른 관광객들과 함께 동물원을 더 살펴보려는데 시작과 함께 야생 캥거루가 우리를 반긴다. 이곳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동물들이 있는데 얼굴 생김새가 엉뚱해 보이는 가면 물대새, 그리고 파이드 커러웡이라는 새도 신기하기만 하다. 조금 더 걷다 보니 동물 한 마리가 나를 보고 멈춰섰다. 바로 왈라비다. 캥거루에 비해 몸집이 작은 왈라비. 이내 도망가고 만다. 나의 등장이 이 친구들에게는 몹시도 당황스러웠나 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상징, 코알라는 역시 잠에 취해 있다. 이번에는
이 더보동물원의 자랑을 볼 시간이다. 바로 큰 긴팔 원숭이. 큰 긴팔 원숭이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동물로 전 세계적으로 개체수가 얼마 남지 않은 동물 중 하나다. 이곳에는 암컷, 수컷 각각 한 마리가 살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더보의 자랑이 된 이유는 바로 노래를 부르는 원숭이이기 때문이란다. 공연을 하는 것도 아닌데 원숭이가 노래를 부른다니 상상이 잘 되지 않는다. 한참을 기다리는데 드디어 수컷 원숭이가 암컷 원숭이를 데리고 자리를 잡는다. 노래를 시작하려나 보다. 자세히 들어보니 두 원숭이의 소리가 다르다. 이것은 각각의 부모로부터 고유한 소리를 물려받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유로 이렇게 부르는 아문수의 노래가 세계에서 유일한 소리라고 한다. 신비한 야생의 소리. 사진 대신 눈으로, 귀로 이 야생을 담는다. 어디 갔어? 해가 져도 동물원의 야생은 살아있다. 사람들 사이로 야생동물 한 마리가 나무에 올랐다. 얼핏 보기엔 커다란 쥐 같기도 한데. Is it also unfamiliar with you? I mean, Australian? I have no idea. Yeah. I have no idea.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 야생에서만 볼 수 있다는 주머니 여우. 그 모습이 꽤나 앙증맞다. Bread? 이제 이 여행의 마지막 행선지 울룰루를 향한다. 비행기 아래로 보이는 붉은 사막. 그리고 저 멀리 오스트레일리아의 붉은 심장 울룰루가 보이기 시작한다.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한가운데 펼쳐진 붉은 사막. 그리고 배꼽처럼 우뚝 솟은 울룰루. 단일암석 중 전 세계에서 가장 크기가 큰 울룰루는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에게 바위 그 이상의 의미라고 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곳이기도 한 울룰루를 나는 이번 여행에서 직접 만져보고 체험하기로 한다. 공항 밖에는 이번 여행을 동행할 버스가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20명의 일행과 이 신비스러운 여정을 함께한다. 차가 출발하자마자 펼쳐지는 낯선 풍경. 그리고 머지않아 거대한 울룰루가 가까워진다. 숟가락으로 군데군데 파먹은 초콜릿 아이스크림처럼 그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독특한 형태. 첫 일정은 울룰루 주변을 트레킹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 일대는 바위도 모래도 모두 붉은 빛이다. 그것은 바로 토양의 성질 때문인데 철의 성분이 많은 사암이 산소와 결합되면서 녹이 슬듯 모래도 붉게 변한 것이라고 한다. 가까이에서 본 울룰루 바위는
조금 더 신비한 느낌이다. 말 그대로 거대한 돌덩이가 한 덩어리로 우뚝 솟아있다. 진짜 바위가 맞는지 한번 만져본다. 거친 표면에 딱딱한 것이 바위가 맞긴 하다. 사람이 콩알만해 보일 정도로 거대한 규모. 군데군데에는 독특한 형태로 구멍이 뚫려 있다. 마치 괴물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이곳에 살던 원주민 아난구족은 울룰루를 매우 영적이고 신성한 존재로 여겨 이런 독특한 지형 하나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했다고 한다. 지형지물과 관련된 설화도 전해져 내려온다. And you can see over this way, it almost looks like a U shape with a dot in the top on the rock. Can you guys see that? Yep. So that U shape is where Kunya sat down, and that hole above it is where she stuck her wana or her digging stick. 곰이 사람이 되었다는 우리나라 설화처럼 이곳 원주민들은 비단뱀이 사람이 되었다는 설화를 믿고 곳곳에는 그 흔적들이 남아있다. 6,500년 동안 이 지역을 지켜온 원주민 아난구족. 조상들의 자취가 남아있는 장소도 찾았다. 이 동굴은 아난구족의 조상들이 벽화를 남긴 곳인데 지금은 그 형태가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다. 이곳을 개척하려던 외부인들이 당시 흑백 사진에 이 모습을 담기 위해 물을 자주 뿌렸기 때문이다. These splatters up here, what do you think that's supposed to represent? Stars. Yeah, stars. So I think that's pretty cool. 관광객들에게는 꼭 가봐야 할 관광 명소지만 아난구족 같은 그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영혼의 성소라는 점에서 이곳을 찾은 여행자인 나는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다. 일몰 시간이 오기 전에 우리는 자리를 옮겨 울룰루의 석양을 감상하기로 했다. 이곳에 모인 모두가 지는 해의 붉은 빛을 받으며 시시각각 변하는 울룰루를 기다리고 있다. 마치 울룰루를 손으로 잡고 있는 듯한 재밌는 사진도 빠질 수 없다. 울룰루 관광 상품 중 단연 최고의 장소가 바로 이곳이라고 하던데 그 이유는 바로 샴페인을 마시며 석양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Right, cheers. Cheers. 샴페인을 받아들자마자 울룰루의 석양쇼가 시작된다. 점점 달아오르는 울룰루. 모두가 숨죽여 대자연이 걸어오는 대화에 말없이 나를 열어준다. It's amazing. Amazing. I've never been here before, Yeah, me too. and to me it's just, Mm. I touched it. It's a very special place. Yeah, but I don't know why. Whenever I see this kind of big scenery, I remind my mother. Oh, right. Yeah. It's a very spiritual place. Before I came here, I just wanted to touch it, just to connect with it. Don't ask me why, but it's just, yeah, it's very special. 색은 변하는데 그 어떤 미동도 없는 저 바위 하나가 마음을 이렇게도 흔들어 놓는다.
울룰루의 여운을 뒤로하고 우리는 야영장으로 이동했다. 말 그대로 붉은 사막 위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색다른 경험. 우선 허기진 배부터 채워야겠다. 오늘의 메뉴는 오스트레일리아식 소시지와 채소 볶음. This is MasterChef. 이곳에서의 식사는 여행객이 직접 요리를 해야 한다. 가이드는 식재료만 준비하고 여행객들은 역할을 분담해 각자 맡은 요리를 만들면 된다. 그렇게 요리들을 모으니 가짓수가 제법 많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고기가 눈에 띈다. Do you know what is it? Kangaroo. Kangaroo. Yeah. Have you ever? No, the first time. Already? You? No. 캥거루 고기? 일단 접시에 담았다. Did you taste? How is it? It's a bit gamey. Huh? A bit gamey. Gamey. Difficult to chew. Difficult to. But not bad. But not the best. 아, 나는 보는 것만으로 만족했다. 어디선가 구수한 냄새가 난다. 막 구운 빵 냄새 같은데 생김새는 어찌 누룽지 같기도 한데? Is it kind of a bread? Yeah. This is, you can do a savoury one, but this is a sweet one. I think it looks like scone. Yeah, a little bit. Yeah, it's a mix between a bread and a scone, maybe a cake. You can put whatever you want in it. Like I've done one with like cheese and herbs or sweet chili. What is the name? It's a damper. Dampa. Yeah. Is it Australian outback Yeah, it is. traditional It food? is. It's camping food. Camping food. Yeah. 밀가루 반죽을 조철 냄비에 넣고 모닥불 옆에서 잔불로 1시간 이상 구워내면 오스트레일리아 전통 캠핑 음식인 댐퍼가 완성된다. Damper? 과연 맛은 어떨까? Sweet is like bread. Sweet bread, like chocolate bread. So good. 오스트레일리아에서의 마지막 밤이 깊어간다.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 그런데 못 보던 물건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다. This is a swag. This is your bed. 이것이 침대라고요? Pull it out. 땅바닥에서 잠을 자야 한다니 상상도 못한 잠자리다. Sleeping bag in there. If you have a pillow. 당황스러운 것은 나 혼자가 아닌 것 같아 조금은 마음이 놓인다. 침낭을 안에 넣고 누우면 모든 취침 준비 끝. 그런데 이 관광 상품을 만든 사람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체험을 기획했을까? 그 답을 알게 된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밤하늘에 수놓인 별들의 대광경. 은하수가 내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져 있다. 나는
평소 좋아하던 소설의 한 구절을 떠올리며 이 여행의 이유를 생각했다. Because we don't know when we will die, we get to think of life as an inexhaustible well. How many more times will you watch the full moon rise? Perhaps 20. And yet it all seems limitless. 노지에서 다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아침을 맞이한다. 우리는 앞으로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아침을 얼마나 많이 맞이할 수 있을까? 얼마나 즐거운 대화를 더 나눌 수 있을까? 그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지금이라는 생각에 이 커피 한 잔도 무한한 삶에서 의미가 된다. 어디에도 있고 언제나 있어 뻔한 것 같지만 부서지는 파도를 보고 아름다운 구름도 감상했던 오스트레일리아 여행. 어쩌면 인생에 20번도 되지 않을 아름다운 순간 하나를 나는 이번 여행을 통해 얻었다. Que chegou o nosso dia. Vem se acabar no folia.